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미소는 딸 박하영을 품에 안은 채 귀를 기울였죠. 빗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플라스틱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어우러져 이상한 협주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친 가로등 불빛이 낡은 벽지에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비가 많이 오나 봐요. 하영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특히 많이 오는구나. 미소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니까. 미소는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딸의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사는 단칸방은 작고 초라했지만 미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좁은 방 한쪽에는 하영의 학교책과 몇 권의 동화책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다른 한쪽 벽에는 하영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가야겠네. 걱정 말고 자자.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미소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영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은 춥고 습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미소는 딸의 균일한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방에 어둠이 내리는 동안 미소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월세가 또 밀렸고 집주인 강병철은 이미 몇 번이나 독촉을 해왔어요. 낮에 일하는 식당에서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하영이의 학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결코 자신의 어려움을 딸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죠. 괜찮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미소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영이가 품 안에서 뒤척이자 미소는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천장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아침이 밝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빗물이 고인 대야를 비웠어요. 천장의 누수 자국은 더 넓어진 것 같았죠. 미소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수건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영아, 일어날 시간이야. 미소는 아직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딸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하영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비가 와요? 응, 그래도 곧 그칠 거야. 미소는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빨리 준비하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내 딸 하영이의 생일이잖아. 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살 생일은 특별했지만 하영은 미소가 무리하게 선물을 사줄까 걱정도 되었죠. 엄마, 나 선물 안 받아도 돼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미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배려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우리 하영이가 어쩜 이렇게 착할까. 걱정 마. 특별한 날인데 작은 선물 정도는 괜찮아. 미소는 조촐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과 계란찜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지만 정성을 담아 예쁘게 담았죠. 하영이는 늘 엄마의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아, 오늘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놀이터에서 너무 오래 놀지 말고. 미소는 딸의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주며 당부했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하영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일하는 식당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미소는 주방 보조로 일하며 하루 종일 설거지와 야채 손질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미소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미소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식당 주인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항상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미소는 언제나 예의를 지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영에게도 가르쳤어요. 하영아,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예의와 감사는 돈 들이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집주인 강병철은 미소와 하영을 무시하듯 대했죠. 월세가 조금이라도 밀릴 때마다 다른 세입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집에 살지 말든가. 강병철의 말은 항상 날카로웠어요. 미소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픔을 느꼈지만 하영 앞에서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자. 하지만 우리의 존엄성만큼은 지키자. 비가 오는 그날도 미소는 하영의 생일을 위해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딸에게 줄 작은 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와 하영은 작은 케이크 앞에서 생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눈은 촛불빛에 반짝였고 미소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문 열어. 집주인 강병철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는 문을 열었고 강병철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월세 언제 낼 거야?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에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매번 그런 말만 하잖아. 이제 못 믿겠어. 당장 나와봐, 할 말 있어. 강병철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소는 하영에게 방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하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마당으로 나왔고 다른 세입자들도 소란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미소와 하영의 옷은 금세 젖었죠. 강병철은 두 사람을 마당 한가운데 세워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월세도 못 내면서 오늘 케이크는 사 먹더라고요. 강병철이 다른 세입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은 제 딸 생일이에요. 단 하루만이라도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생일? 돈도 없으면서 뭔 생일이야. 강병철은 비웃으며 말했죠. 가난하면 염치라도 있던지. 이 방 당장 비워. 하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모욕당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채웠습니다. 엄마 가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소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도 보였어요. 미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장 방을 비우겠습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그들은 빗속에서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물건은 없었지만 하영의 책과 그림 그리고 몇 벌의 옷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나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하영아. 엄마가 있잖아. 미소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모녀는 작은 짐을 들고 비 오는 골목을 떠났습니다. 빗줄기가 그들의 눈물을 가려주었고 어둠은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어 주었죠. 하영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병철의 말이 깊이 새겨졌어요. 가난하면 염치라도 있던지. 하영은 그날 밤 비 오는 골목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요. 비 오는 밤을 떠나온 후 미소와 하영의 삶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찾은 고시원은 이전 단칸방보다 더 좁고 습했지만 그들에겐 임시 거처였어요. 미소는 이제 2개의 일자리를 뛰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하영은 학교를 마치면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집이라 부를 곳은 없었지만 책 속에서 다른 세계를 찾아갔습니다. 12살이 된 하영은 이미 어른의 눈을 가지고 있었죠. 하영아, 오늘 도서관에서 뭐 배웠니?
미소는 늦은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지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읽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요. 하영이 대답했어요. 미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동산? 그건 어려운 책인데. 알아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언젠가 저도 우리만의 집을 가질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는 집이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럴 거야. 하지만 하영아, 기억해.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의 집은 항상 깨끗하고 단단해야 해. 남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말씀은 항상 그녀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영은 14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주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때도 하영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16이 되자 하영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하영의 눈에는 항상 확신이 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하영은 늘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미소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이었습니다. 하영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죠. 엄마, 괜찮으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소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괜찮아, 하영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의사는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영은 결단을 내렸어요. 학교는 계속 다니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치료비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영아, 학교를 포기하면 안 돼. 미소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학교도 엄마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렇게 하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학생, 밤에는 카페 직원이었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이동하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미소가 태어난 후에도 하영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입시 날이 왔죠. 합격했어요, 엄마. 하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부동산학과에 장학금으로 합격했어요. 미소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영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하영은 대학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 그녀는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영의 열정과 지식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죠. 엄마, 저 승진했어요. 하영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소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가난했던 시절, 비 오는 골목을 떠나온 그 작은 소녀가 이제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영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로 성장했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미소와 하영은 이제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큰 결정을 했습니다. 하영이 퇴근 후 미소에게 말했어요. 무슨 결정인데? 미소가 물었습니다. 제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죠. 하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미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큰 모험이잖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할 때가 왔어요. 하영이 대답했죠. 그렇게 하영은 자신의 회사 하영개발을 설립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사무실과 2명의 직원이 전부였죠. 첫 프로젝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부지 개발이었습니다. 하영 씨, 이 프로젝트는 위험해요.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자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하영은 확신했습니다. 이 지역은 곧 발전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하영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그 지역은 1년 후 급격히 발전했고 하영 개발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영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죠. 엄마,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해요. 하영이 어느 날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놀랐어요. 새 집? 지금 집도 충분히 좋은데 엄마께 더 좋은 환경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망도 좋고 병원과도 가깝습니다. 하영이 설명했죠. 그렇게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영의 성공은 계속되었고 하영 개발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어요. 하영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했는데 그것은 그녀만의 철학이었죠. 버려진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영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영은 30살이 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이르러 하영은 수백 채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회사는 이제 대형 기업이 되었고 직원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초심을 잃지 않았죠. 그녀는 직원들에게 항상 정직과 존중을 강조했고 수익의 일부는 항상 사회에 환원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생활하죠. 그런 공간을 만드는 우리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하영은 직원 교육에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미소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영이 너무 일에 몰두하는 것을 걱정했죠. 하영아, 가끔은 쉬어야지. 미소가 말했어요. 하영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어요. 가난하면 염치라도 있던지. 강병철의 그 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성공이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비 오는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하영 사장님, 오늘 새 프로젝트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하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녀의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했죠. 비가 내리는 오후 하영은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흐릿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비서가 노크했어요. 사장님, 면담 요청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시더라? 성함을 강병철이라고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죠. 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병철.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옛날 그들을 쫓아냈던 집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하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 알았어요. 바로 그 사람 강병철이었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하영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병철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 개발 대표님을 만나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월세방을 하나 구하려고요. 강병철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다 잃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쌓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영은 차분하게 그를 관찰했죠. 한때 그들을 비웃던 그 집주인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시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비 오는 밤, 엄마와 함께 떠나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조건의 방을 찾고 계신가요? 하영이 전문가다운 어조로 물었어요. 강병철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체념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를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복수할 기회가 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동정심도 함께 일었습니다. 하영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몇 군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한 곳이 있을 거예요. 강병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친절하신 분을 만나다니. 하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하영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때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하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지금이 때였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제가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하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병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15년 전 비 오는 날 밤에 월세가 밀렸다고 어머니와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죠. 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떨렸어요. 그는 입을 여러 번 뗐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하영? 네, 맞습니다. 하영이 대답했어요. 강병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의 쪼그라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상상했던 이 순간이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복수의 달콤함을 느끼고 싶었지만 대신 슬픔과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하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삶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밤 쫓겨난 소녀가 이렇게 당신 앞에 서게 될 줄은요. 하영이 말했어요. 강병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강 선생님도 그랬겠죠. 하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예요. 하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날 밤의 눈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비 오는 골목길에서 결심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하영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강병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영은 창가에서 등을 돌려 강병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병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긴장으로 꼼지락거렸죠.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하영은 책상 앞에 다시 서서 강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영이 말했죠.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거쳐 얻은 지혜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강병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과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죠. 하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분노, 복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정심까지. 그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날의 오만한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패배를 경험한 노인일 뿐이었죠.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죠. 당신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강병철은 놀란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아마도 그는 하영이 복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영의 마음은 이미 그런 감정을 넘어섰어요. 하영은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은색 열쇠는 오후의 희미한 빛에 반짝였어요.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파트의 열쇠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강병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떨어졌어요. 하지만 왜죠? 제가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하영의 얼굴에는 따뜻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평화를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놓았어요. 그녀는 펜을 꺼내 강병철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방은 가난해도 염치를 아는 분께만 빌려드립니다. 월세는 형편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강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영의 말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15년 전 그가 했던 말의 정확한 반전이었으니까요. 가난하면 염치라도 있던지. 강병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숨죽인 흐느낌이 사무실을 채웠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마침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영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강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는 계약서를 읽기도 전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감사와 후회가 묻어 있었죠. 계약이 끝난 후 하영은 강병철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잠시 닿았을 때 하영은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강병철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강병철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훌륭한 딸을 키우셨네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최고입니다. 강병철이 떠난 후 하영은 창가로 돌아갔어요. 비는 그치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해 보였죠. 마치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소였습니다. 하영아,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특별한 날이잖아. 미소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15년 전 그들이 집을 떠났던 그날이었죠. 네, 엄마. 곧 갈게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하영은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도시는 따스한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젖은 아스팔트는 붉게 물든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죠. 하영은 차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미소에게도 아픔이었을 테니까요. 하영은 운전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비에 젖은 골목길, 엄마의 따뜻한 손,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이전처럼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소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하영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푸르고 맑았어요. 하영아, 왔구나.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하영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항상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니. 미소는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바쁜데. 가끔은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해야지. 그들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고 하영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죠. 창밖으로 다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하영은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 강병철 선생님이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소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강병철, 그 집주인?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는 모든 걸 잃고 월세방을 구하러 왔더라고요.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법이지. 하영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강병철을 알아보고 그에게 방을 제공했던 일까지.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영은 미소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분에게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열쇠를 주었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방은 가난해도 염치를 아는 분께만 빌려드립니다라고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의 손은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죠. 하영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미소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염치,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하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영은 이제 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느꼈죠. 미소가 다가와 하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하영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 오는 골목을 떠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하영은 문득 어린 시절 비 새던 방에서 엄마와 꼭 껴안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빗소리가 두려웠지만 엄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하영이 말했어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죠.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잖아. 하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가난은 극복할 수 있지만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겼지만 염치는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말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미소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미소가 말했어요.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가짐은 쉽게 변하지 않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하영의 마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여정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졌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영아, 넌 정말 대단해. 미소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루고 싶던 것을 모두 이룬 것 같아. 하영은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성공과 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모두 엄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영이 말했어요. 미소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딸.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햇빛이 가득했어요. 하영은 이제 자신의 여정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되었죠. 나는 가난을 이겼지만 염치는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그녀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철학을 앞으로도 항상 간직할 것이에요.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이 올 때까지 미소와 하영은 창가에 서서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단지 함께 걸어온 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영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단지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녀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하영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장의 수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염치 빌리지라고 이름 지었어요.
염치 빌리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배정했죠. 하영은 미소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만들려고 해요. 미소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곳이니까. 하영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쏟아부었어요. 그녀는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했고 건설 현장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모든 집은 비가 새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고 작지만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1년 후 염치 빌리지의 첫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하영은 미소와 함께 리본 커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영 사장님,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하영은 미소를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바로 염치입니다. 돈이 없어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믿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하영은 강병철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이제 하영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저희가 새로 지은 주택 단지를 보러 오시겠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강병철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한 지혜니까요. 그렇게 강병철은 염치 빌리지의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죠. 어느 날 미소와 하영은 완성된 염치 빌리지를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노인들이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영아, 넌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미소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고요. 그들은 단지 중앙에 있는 작은 동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집은 염치를 아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영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하영이 말했어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겠지. 그날 저녁 하영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빗소리는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 미소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영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가난을 이겼지만 염치는 버리지 않았다. 하영은 이제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은 집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를 바랐어요. 비록 작은 공간일지라도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염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영은 이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비는 끝나고 나면 항상 더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하영은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염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요. 그녀의 차가 비 내리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영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가치가 있었고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가난을 이겼지만 염치는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하영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